어느 날 밤 당신은 잠결에 깜짝 놀라 깨어납니다.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는데 꿈속의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거나 누군가를 격렬하게 미워하거나 혹은 억압된 욕망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죠.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설마 내가 저런 사람일 리 없어 라며 애써 외면하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찜찜합니다.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숨어 있었던 것만 같은 기분. 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나는 친절한 사람이야. 나는 항상 침착해. 나는 절대 남을 시기하지 않아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자기인식을 벗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 행동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의식 깊숙이 밀어 넣습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렇게 우리가 외면하고 억압한 모든 것들을 그림자, 섀도우 안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어둡고 부정적인 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잠재력 창의성 혹은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자기의 파편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그로 인해 내가 만들어 놓은 견고한 나라는 이미지가 부서질까봐 겁이 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그림자를 기꺼이 마주하고 통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고 윤근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림자는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걸까요? 그리고 그 그림자를 마주하는 여정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오늘 우리는 칼 융의 심오한 지혜 속으로 들어가 당신 안의 그림자를 탐험하고 그 그림자를 통해 어떻게 진정한 나를 찾아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우리가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의식적인 영역은 수면 위에 드러난 작은 부분일 뿐이죠. 그 아래 거대하고 알 수 없는 무의식의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그 무의식 속에 바로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림자는 개인이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든 측면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충동 욕망 약점뿐만 아니라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특성들. 예를 들면 질투, 분노, 나태함, 이기심 등이 그림자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회와 부모님으로부터 착한 아이가 되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랍니다. 화를 내면 안 되고 이기적으로 굴면 안 되며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학습하죠. 그렇게 우리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페르소나를 만들고 그렇지 않은 모든 면들을 무의식의 지하실에 가둬둡니다. 하지만 감춘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림자는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 합니다. 왜 밤에 꾸는 꿈이 그렇게 기이하고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한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꿈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 중 하나이며 꿈속에서 우리는 현실에서는 억압했던 그림자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너무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믿으며 감정적인 면을 철저히 억압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소한 일에 폭발적인 분노를 터뜨리거나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에게 강렬하게 끌리는 경험을 할 수도 있죠. 이럴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왜 이랬지?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나의 한 부분인 그림자가 고개를 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이는 자신을 이타적인 봉사자로 여기며 자신의 모든 욕구를 희생합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는
이기적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희생을 끊임없이 주지시키고 그 대가로 사랑과 관심을 받으려 할 수도 있죠. 이런 이기심은 착한 나라는 페르소나 뒤에 숨겨진 그림자인 것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빛을 비춰 어둠을 밝히는 것과 같다. 여기서 그림자는 단순히 어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억압했을 뿐 사실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가능성, 예를 들어 창의성, 열정, 용기, 독립성 같은 긍정적인 측면들까지도 그림자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맞춰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정작 자신만이 가진 독특한 개성과 잠재력을 억압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당신은 혹시 남들의 시선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거나 당신의 재능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어쩌면 당신의 그림자 속에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열쇠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림자를 이해하는 첫걸음은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하는 내면의 어두운 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억압하고 있는 잠재력까지도 우리의 일부로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쟤는 왜 저렇게 이기적이야.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아. 이런 말들 우리 주변에서 혹은 우리 스스로도 자주 내뱉는 말들입니다. 혹시 당신이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특정 사람의 특정 행동에 유독 강렬하게 분노하는 경우가 있나요? 혹은 어떤 유형의 사람에게 극심한 불편함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나요? 칼 융은 이러한 현상을 그림자의 투사 프로젝션 라고 설명합니다. 투사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그림자 내용을 외부 대상이나 타인에게 덧씌우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즉,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어둡거나 미개발된 측면을 스스로 마주하는 대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신이 게으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유독 다른 사람의 게으름에 분노하고 비난합니다. 쟤는 왜 저렇게 게을러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비난의 대상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게으른 그림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질투심이 많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질투한다고 쉽게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불필요하게 비난하고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잘난 척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질투심을 마주하기 싫어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이죠. 투사는 관계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남을 비난하고 평가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기 때문에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융은 투사를 내면의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강렬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서 보는 저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는 어떤 면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저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내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부분을 건드려서일까? 이러한 자기 성찰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림자의 투사를 멈출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끊임없이 통제하고 비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스스로를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그의 내면에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불안과 통제 불능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그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자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불안을 부아 직원에게 투사하며
그들을 통제하려 하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을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의 이면에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은 강한 욕망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욕망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수동 공격적인 방식으로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혹은 자신과 비슷한 욕망을 가진 사람을 보며 뻔뻔하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투사의 고리를 끊는 것이 바로 그림자를 통합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외부로 던져냈던 그림자의 조각들을 다시 내면으로 가져와 내 것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성숙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그림자를 어떻게 마주하고 통합해야 할까요? 윤근 이 과정을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과정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개성화는 개인이 무의식의 내용, 특히 그림자를 의식화하고 통합함으로써 온전한 자기 셀프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자신의 그림자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당신이 특정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유독 강렬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그것이 당신의 그림자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기록해 보세요. 꿈속에서 당신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꿈속에서 당신이 혐오하거나 두려워했던 인물은 누구인가요? 그 인물이 당신의 그림자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을 자세히 적어보세요. 그 특징 중 혹시 당신이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은 없나요? 예를 들어 당신이 항상 완벽주의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당신은 다른 사람의 사소한 실수에도 극심한 분노를 느끼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이때 당신의 그림자는 실수하는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자를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실수를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대신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야 라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인식했다고 해서 바로 그림자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혐오감이나 부끄러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 내게도 이런 이기적인 면이 있구나. 내게도 나태하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 라고 말이죠. 그림자를 수용한다는 것은 그 그림자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이 당신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림자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림자와 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림자를 부정하고 싸울수록 그것은 더욱 강해져 우리를 지배하려 들 것입니다. 오히려 그 존재를 인정하고 친해지려 할 때 우리는 그림자의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그림자에 공격성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회적으로 공격성은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 공격성을 인정하고 수용한다면 당신은 이 에너지를 건설적인 비판을 하거나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로 혹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추진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통합입니다. 그림자를 인식하고 수용했다면 이제 그것을 당신의 의식적인 자아와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림자를 길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제멋대로 날뛰던 그림자의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다루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당신의 그림자에 게으름이 있다면
당신은 무조건 게으름을 부정하고 과도하게 일에 몰두하는 대신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자신에게 여유를 주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게으름의 에너지를 균형 있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그림자에 관심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이것을 인정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데 이 욕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관심받고 싶은 욕구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는 것이죠.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일시적인 과정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우리 안의 그림자는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는 그때마다 그 그림자를 마주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외부적인 제약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융은 진정한 자유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바로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통합할 때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자가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떤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기만의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을 연기하고 불편한 감정이나 생각을 억압하죠. 하지만 그림자를 마주하고 나면 더 이상 그런 연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온전한 존재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싫어했던 나의 모습조차도 나의 일부임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하지 못했던 말이나 행동을 이제는 진정으로 나를 위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 관계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림자를 투사하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그림자를 나의 그림자로 착각하거나 나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하며 끊임없이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통합하면 더 이상 타인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타인의 단점이나 부족한 면을 볼 때 그것이 자신의 그림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나도 저런 면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포용력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우리는 더욱 진솔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친구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던 갈등의 고리가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선택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림자가 억압되어 있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그림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그림자에 수동성이 있다면 당신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망설이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혹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면 당신은 이제 의식적으로 적극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패턴에 갇혀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둠 속에 갇혀 보이지 않던 길을 이제는 밝은 빛을 통해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의식적인 충동이나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가 됩니다. 넷째, 창조성의 자유를 얻습니다. 융은 그림자 속에 억압된 에너지와 잠재력이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적 틀에 갇혀 발휘하지 못했던 창의성 혹은 용기가 바로 그림자의 영역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릴 적부터 얌전하고 조용한 아이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자랐다면 당신의 내면에는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
그림자로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자를 마주하고 통합하면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진정한 열정과 창조성을 세상 밖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억압된 그림자의 에너지는 때때로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지만 의식적으로 통합될 때 엄청난 창조적 에너지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어둠을 기꺼이 마주하고 포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예술적 재능, 사업적 수완 혹은 숨겨진 리더십이 바로 이 그림자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의 인물은 그림자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그림자 없이는 어떤 완전함도 없다. 진정한 자유는 완벽함이나 무결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고 조화시키는 온전함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치 어둡고 낯선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추악하고 불편한 진실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융은 그 동굴 속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 숨겨진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그림자의 자아의 성장을 위한 보석을 담아둔다. 우리가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를 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둠 속에 숨겨진 보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보석들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의 강점 재능 혹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항상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자신의 분노를 억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분노는 그의 그림자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의 내면에 폭발할 것 같은 분노가 자리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분노를 무작정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를 탐색하면서 분노의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자신의 경계가 침범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참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때 이 분노의 그림자는 자기 주장과 경계 설정이라는 긍정적인 힘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예스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림자는 부정적인 에너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직 개발하지 못한 강력한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사람이 항상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 속에서 자신의 약함이나 취약성을 철저히 숨기고 살아왔다고 해봅시다. 그의 그림자 속에는 연약함이라는 측면이 억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어느 시점에서 극심한 어려움에 부딪혀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연약함이라는 그림자를 마주함으로써 그는 오히려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키우고 동시에 자신 안의 회복 탄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약함은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타인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원천이 되는 것이죠. 융은 진정한 치유와 성장은 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어두운 면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나의 온전한 모습 안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그림자를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처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지만 기꺼이 손을 내밀고 대화하려 할 때 그림자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보석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바로 당신의 가장 큰 스승이자 가장 소중한 보물을 숨겨놓은 비밀 창고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용기를 내어 그림자를 마주할 때 당신은 상상할 수 없었던 당신 안에 무한한 잠재력과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림자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하지만 융의 심리학에는 그림자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라틴어로 연극 가면을 의미하며 융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에게 보여주는 공적인 이미지 혹은 외적인 자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의 페르소나를 쓰고 친구들과 있을 때는 유쾌한 친구의 페르소나를 쓰며 부모님 앞에서는 착한 자녀의 페르소나를 쓸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생활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페르소나를 통해 사회적 규범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가 없다면 우리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페르소나와 그림자 사이에 균형이 깨질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페르소나에만 지나치게 집착하여 진짜 자신의 모습을 억압하면 그림자는 더욱 커지고 강력해집니다. 마치 풍선처럼 계속 부풀어 오르다가 결국 터져버리듯이 억압된 그림자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폭발하여 우리의 삶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친절하고 완벽한 페르소나를 유지하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예상치 못한 스캔들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억압되어 있던 그림자의 에너지가 통제불능 상태로 표출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페르소나를 형성하는 데 실패하거나 혹은 페르소나를 너무 경멸하여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무절제하게 드러내어 주변 사람들과 불화를 겪거나 사회의 규범에 적응하지 못해 고립되기도 합니다. 융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페르소나와 그림자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페르소나를 통해 사회에 적응하고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여 온전한 자아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달의 양면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만큼 페르소나를 사용하되 집에 돌아와서는 가면을 벗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통합할 때 우리의 페르소나는 더욱 유연하고 진정성 있게 변모합니다. 더 이상 억지로 꾸며낸 가면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의 일부를 반영하는 건강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균형 잡힌 삶이란 페르소나를 통해 사회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그림자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색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 모두에서 만족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이 보여주는 페르소나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외면했던 그림자 또한 당신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이 둘을 모두 받아들이고 조화시킬 때 당신은 진정으로 온전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칼융의 심오한 그림자 개념을 통해 우리 안에 무의식적 깊이를 탐험하고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어둡고 부정적인 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면하고 억압한 모든 것, 심지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잠재력과 미지의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우리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외부로 투사하여 남을 비난하는 대신 그 그림자를 자신의 일부로 인식하고 수용하며 통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깊은 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를 홀로 항해하는 배를 상상해 보세요. 어둠 속에서 배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표류합니다. 이때 멀리서 희미하게 빛나는 등대가 나타납니다. 그 등대 불빛은 어둠 속의 모든 것을 비추며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바로 그 등대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둠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두려움을 주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그 그림자의 불빛을 따라갈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진정한 항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외면했던 그림자의 존재를 기꺼이 마주하고 통합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이나 사회적 시선에 갇히지 않고 진정한 당신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지할 때 그는 자신을 외부 세계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단순히 치유의 과정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와 자기 실현의 과정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삶을 비추는 가장 강력한 등대이며 당신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이 여정은 혼자 가기에는 때때로 버겁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융의 창은 언제나 당신의 내면 여행을 응원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그림자를 이해하고 마주하는 데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의 그림자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깊이 있는 심리학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융의 창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내면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나기를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